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천체 망원경 K-드리프트 1세대가 실내에서 첫 영상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은하가 성장하며 남긴 흔적을 분석해 은하 형성과 우주 진화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다음 달 초 달 궤도에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2 임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인 달 탐사는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 발사 이후 54년 만인데 이번 달 탐사의 의미와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천체 망원경 K-드리프트 1세대가 칠레에서 첫 영상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K-드리프트가 수백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포르낙스 은하단을 관측해 다양한 초극미광 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K-드리프트는 구경 0.5m의 소형 광학 망원경으로 세계 최대급인 루빈 천문대 망원경보다 시야각이 2배 이상 넓어 보름달 100개 면적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은하가 성장하며 남긴 희미한 흔적인 우주 화석을 분석해 은하 형성과 우주 진화 과정을 밝히는 데 이번 관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경원 차장을 단장으로 한 민관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절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기업 14곳이 참여했습니다. 사절단은 첫 일정으로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아 미국의 발사체 운영 시스템과 민간 개방 시설을 확인했으며 블루 오리진 로켓 조립 공장에서는 재사용 로켓 뉴글렌의 대형 기체 조립 공정도 살펴봤습니다. 이어 스페이스X 생산 조립 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술 협력 채널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에서는 현지 한인 과학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건설에 미온적이었지만 찬성 여론과 인공지능 확산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까지 지어질 예정이며 SMR 준공은 2035년이 목표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전 정부 때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새로 짓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확정된 뒤 정부가 바뀌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2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의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신규 원전에 찬성했고 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결국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 아니냐, 정책 실패라고 받아들이냐는 지적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과 똑같이 가기 어려워진 상황이 정부가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부지를 선정하고 오는 2031년 건설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의 정책 혼선 속 시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신규 원전 부지와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mRNA 백신과 치료제의 핵심 전달체인 지질 나노 입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 약효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임금배 교수 연구팀은 전기장과 미세한 통로를 이용해 지질 나노 입자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모으는 새로운 공정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기장을 가했을 때 생기는 이온 농도 차이를 활용해 입자가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질 나노 입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mRNA를 94% 이상 담을 수 있었고 여러 통로를 겹친 장치를 적용해 대량 생산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서로 다른 인공지능 사이에 지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지식 이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현우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특정 과제에 적응하며 만들어낸 예측 결과를 모아 다른 인공지능의 출력과 수학적으로 맞춰주는 전이 모듈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내부 구조를 바꾸거나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비교해 지식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여러 종류의 모델을 대상으로 성능을 수치로 비교해 효과를 검증했고 인공지능의 종류가 달라도 한 번 배운 지식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다음 달 초 달 궤도에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2 임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인 달 탐사는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 발사 이후 54년 만인데요. 이번 달 탐사의 의미와 전망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르테미스 임무는 미국 나사가 근 반세기 만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추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여신의 이름이죠. 이 과거 아폴로와 달리 이번 아르테미스 임무에서는 인류 최초로 여성 우주인을 보낸다는 점에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임무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을 태우지 않고 마네킹을 태워가지고 달의 궤도까지 우주선을 보내 이 우주선의 이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지난 2020년 1월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고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사람을 직접 우주선에 태워서 달에 보내는데 달에 착륙하지는 않고 달의 궤도까지만 보내서 달의 궤도를 몇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게 이 두 번째 임무의 목표입니다. 예. 이 두 번째 임무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마지막 3단계는 사람을 태워서 직접 달에 착륙시키는 건데 이번에 착륙지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달의 뒷면에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이미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사람을 달에 보낸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의 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는 이 미국의 우주 패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 앞서 1960년대 이 아폴로 프로젝트는 구스론의 그 스푸트니크 충격 있잖아요. 예. 구스론이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쏘아 올려서 그래서 이 구스론에 뒤진 우주에서의 패권을 미국이 잡기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죠. 아폴로 프로젝트. 근데 이 아르테미스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됐죠.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우주 굵기가 굉장히 매섭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주 패권을 다시 한번 공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있고 또 과거 아폴로와 다른 거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이 민간 기업도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2차 임무에서 그 우주인들이 타는 우주선의 이름이 오리온 우주선인데 이 오리온 우주선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개발을 한 거고요. 또 3차 임무 때 쓰이는 그 달 착륙성도 민간 기업이 개발한 걸 쓸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이제 과거 아폴로와 달리 민간 기업의 참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발사에서는 인류 최초로 여성도 이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인 4명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첫 발을 디딜 때는 총 탑승 우주인이 3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 한 명 더 늘어서 총 4명의 우주인을 달에 보냅니다. 예. 근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티나 코우, 제레미 헨슨인데요. 이 가운데 글로버는 최초의 흑인 우주인이고 코우는 달로 가는 최초의 여성, 헨슨은 캐나다 우주청 소속의 최초의 비미국 국적자입니다. 이 아폴로 11호 때는 모두 미국 국적의 남성 우주인들이었었죠. 예. 아무래도 보니까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거의 그 우주인 구성보다는 훨씬 다양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번 발사는 우주인들이 직접 달에 착륙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인류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달의 뒷면. 달의 앞면만 갔었거든요. 아폴로 예. 때는. 달의 뒷면에 이 우주인 4명을 착륙시키는 건데 그에 앞서서 이번 임무에서는 달의 궤도까지 우주인을 태운 우주선을 보내서 이 달의 궤도를 한 바퀴 돌면서 실제로 달의 뒷면, 달의 궤도상 뒷면이겠죠. 거기까지 우주인이 한번 가고요. 그 과정에서 이 우주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지구와의 통신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또 우주선 안에 있는 그 생명 유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 현지에서는 한창 발사 준비가 바쁠 텐데 최근 아르테미스 로켓인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이 발사대로 이송이 됐다고요? 네, 이 아르테미스 임무에 쓰이는 로켓을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줄여서 SLS 로켓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이 SLS 로켓에 실제 우주인이 탈 우주선인 이 오리온 우주선을 결합한 이 발사체가 케네디 우주센터의 그 발사대로 지난주에 이송이 됐습니다. 이 나사는 이제 곧 이 발사대에서 최종 점검을 거칠 예정이고요. 최종 점검을 거친 뒤에 이상이 없으면은 현재 예정으로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 요 사이나 아니면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 발사에 우리 기업이 개발한 위성이 또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SLS 로켓에 이 K-라드 큐브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아주 작은 이 큐브 위성이 하나 실리거든요. 예. 이 위성은 무게가 19kg에 불과한데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고 이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이 달로 가는 여정에는 벤 앨런다라고 불리는 이 우주 방사선 지대를 지나가는데요. 여기를 통과할 때 이 K-라드 큐브가 이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거를 좀 측정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성이 아르테미스 2호에 실리는 것은 이 전 세계 54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서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이 글로벌 우주 협력이 좀 더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르테미스 2 임무에 대해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이 손가락 끝에 피 한 방울로 혈중 칼륨 농도를 1분 안에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자가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혈액 투석을 받는 말기 콩팥병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이 측정기의 측정값과 병원 정맥혈 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수치가 거의 같았고 반복 측정에서도 오차는 5% 미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그동안 칼륨 검사가 병원에서 체혈과 분석을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집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직접 칼륨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과음을 해온 사람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고 특히 직장암 위험은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암 선별 검사에 참여한 성인 8만 8천여 명을 20년간 추적한 결과 과음자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소량 음주자보다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8세 이후 성인기 전반에 걸쳐 주당 14잔 이상을 마신 사람은 주당 1잔 미만의 가벼운 음주자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25% 높았고 직장암 위험은 95%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과거에 과음을 했더라도 이후 금주한 사람에게서는 대장암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아
음주를 중단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지정한 123개 집중관리 시스템 가운데 7개 시스템을 모의 해킹한 결과 7개 시스템 전부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의 해킹에선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중요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거나 비정상적 접근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해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위가 내부 직원의 고의 유출 통제만 강화하고 해킹 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여성과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유럽연합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X의 그록의 기능을 적용하면서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완화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에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성적 이미지 등 불법 콘텐츠 유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이 같은 위험이 이미 현실화해 EU 시민이 심각한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서비스법에 규정된 위험 평가 의무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현지 시간 26일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새학기부터 SNS 금지 법안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프랑스에서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김전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를 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개제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주장을 두고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결과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의 연방 관보 개제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국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